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죠. 이 피벗 기대감, 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됐습니다. 캐나다, 연준, ECB까지 고강도 긴축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FOMC는 현지 시각 12월 13일에서 14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증권은 12월 FOMC에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금리 인상폭을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 내년 1분기 중에 25에서 50bp가량 연속 인상한 이후에 내년 말까지는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의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물가 안정과 완만한 경기 둔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물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 또 경기 둔화,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이 형들 믿어볼까? 이정호 전문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 윤겸 전문가, 계속되는 혼조와 안개 증시. 안개, 호악재 공존. 그리고 믿어봐도 괜찮을 것인지 의구심까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정말 이 경제방송이라는 게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취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 있는 감각을 찾아가는 그 방송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취하지 말고 취할 것. 이 코멘트도 이번 주 기억에 남고요. 또 계속 형 시리즈를 밀어주시는데 오늘은 이 형들 믿어볼까?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형은 누군가요? 우리 시장을, 시장의 흔들림 또는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들을 이제 뭐 형님들 또는 형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 외국인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외국인 형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던진 이 화두에는 이 형들 믿어도 될까? 믿어볼까? 이 의미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딱 찍었어요. 6만 100원까지 갔었나? 우리 방송할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형님들이 좀 들어왔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오후에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오늘도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형님들 믿어도 되나 이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그래도 갔다 왔는데 믿어도 되나? 하는 순간 또 6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뭐 3조 5천억, 뭐 6천억 이렇게 들어왔다 해도 그 종목들이 대부분 뭐 삼성전자나 LG엔솔이나 뭐 이런 대형주였는데 그때 들어온 외국인 형들 어떻게 움직임이 나온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전에 8월 달에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베어마켓 랠리, 서머 랠리 잠깐 나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학습 효과를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연준도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큰형 역할을 하잖아요. 연준의 속도 조절이 드디어 이제 좀 위원들이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실책을 덮으려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준이 이제 실제 뭐 75bp를 할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만 지금 살짝 가능성이 또 50도 나옵니다. 네, 어찌됐든 75를 하고 나서 나중에 12월에 이제 50을 할지 그리고 좀 속도 조절을 정말로 할지 그런 언급을 할지 지금 뭐 무건수행 기간에 있는 것처럼 일주일이 가고 있는데 한번 믿어야 되나라는 의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어제 우리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형님들, 저보단 다 형님들이시니까 장관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또 대통령님께서 경제 상황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서 우리 주식시장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계신 모든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말을 믿어도 될까? 믿어볼까? 믿어봅시다. 라는 믿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나온 얘기를 좀 보면은 반도체 수출 핵심 육성 뭐 이쪽으로 한 340조 원 투자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지금 물론 반도체들 다 바닥이고 뭐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지만 안 좋을 때 이제 투자
지원 정책들이 나온다면 또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외에 여러 가지 종목도 어제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 지원단을 파견하겠다. 어제 원희룡 장관님 그 말씀하는 거 저 또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도 아마 뭐 사절단 비슷하게 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네, 다 형님들이죠. 저보단 네, 믿어보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던져봤고요. 또 11월에 FOMC가 50pp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75pp를 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랠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나옵니다. 예상외로 지금 미국의 실적들,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온 게 뭐 쇼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워낙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어쩌면 연말까지 약간의 큰 시세는 아니어도 잠깐의 랠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수익을 항상 크게 노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회복을 먼저 하는 그런 대응으로 짧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뭐 큰 손들, 뭐 자본이 좀 많은 분들은 각 은행이나 투자사들, 그다음에 증권사들의 돈을 좀 많이 굴리는 분들은 타이밍을 좀 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주식이 지금 많이 싸졌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언제쯤 들어갈지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아마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 지금 다 대형주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슬쩍 지금 어제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폭락 이후에 시장을 급등시킨 거는 뭐 일부 테마가 섞인 바이오 제약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네, 이런 대형주들이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견디셨다면 네, 그 예전의 기억을 보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11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큰 손들은 또 빠르게 움직였겠죠. 9월 말 FOMC 이후에 정말 그때 시장 어두웠는데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올라서 줬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121선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를 또 보였습니다. 그 121선 회복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 같이 또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봤던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회복 못했어요. 예, 회복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더 대세였고 희망을 걸어서 했으면 좋겠다. 윤겸 전문가님이 그때 유일하게 초록불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바닥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신상훈 전문가님?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희망을 많이 줬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더 51,00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럴 보실까요?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요. 아마 조금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많이 흔들림이 나와도 한 54,000원, 5,000원 정도까지 겁을 주고 그런 흐름 이렇게 나오고 좀 유지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도 큰형님처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W 리님께서 신상원 전문가님 바이오주 싫어하신다고 하더니 공개 방송에서 주신 룬이 유후 짧게 한 입 감자합니다 이러고 감자합니다는 뭔가요, 여러분? 감자. 예. 감사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짧은 한 입, 디저트를 한 입 먹듯이 짧게 베어 먹는 전략에 대해서 또 많이들 즐기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여전히 50대 50, 주식 50, 현금 50의 전략.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른 뭐 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보다도 좀 중립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이 현재까지는 아닐까. 이러다 템포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굳건하게 지금 아직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들 믿어도 될까에 대해서 세 분 누구를 믿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기지개를 믿겠다 하시는 분은 초록불,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믿겠다 노란불,
정부의 의지, 어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믿겠다라고 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의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고요. 어제 그 내용들에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여기에서 원전과 방사능 패키지로 수출 전략을 세우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 AI, 백신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5년간 25조 원 집중 투자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7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또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2단계 달 탐사 계획까지도 정부가 세운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또 적극적으로 발언도 많이 했고요.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질문 주세요. 두 번째가 노란불, 노란불이죠. 연준, 연준의 긴축 조절 가능성. 자, 세 분 모두 정부는 믿지 않으시고, 바뀌셨나요? 네, 저 초록불이요. 정부요. 초록불. 삼성전자의 기지개를 믿으시는 이정우 전문가,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믿으시는 분, 나머지 두 분이시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 탄력성을 주지 않을까, 약간 투자나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 삼성전자, 연준 속도 조절 정부 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는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이나 M&A 쪽을 좀 눈여겨볼 수도 있고, 연준의 속도 조절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력성이 있을 것 같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약간 테마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종호 전문가님이 사우디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옴시티 프로젝트 흘러가는 동향은 어떻게 지금 보이세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 번은 꼬였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미글로벌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자면 그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언젠가는 폭락이 나오는데 그 실 타임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정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전문가님, 달러 인덱스가 이제 쌍봉을 찍고 둔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연준의 속도 조절을 가장 신뢰하신다고요? 네, 이 어렵고 혼란한 증시에서 믿을 거는 기대할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야 미 증시의 연동성, 민감성에서 움직이는 또 증시고요. 지금 연일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꼴찌 하락률. 지금 상황에서는 미 경제가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하에 정책을 또 펴가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이 이렇게 속도 조절해야 그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미증시부터 먼저 좀 움직여야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비비면서 따라가면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는 안 믿으시나요? 정부의 의지는 언덕 안 됩니까? 아니, 정부가 이제 미래 네. 먹거리 산업, 미래 정부가 이제 신정부 들어서 6대 먹거리 산업, 말씀드린 원전, 태양광, 2차 전지, 기타 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가야 할 섹터고, 지금 어려운 이런 혼란스럽고 힘든 장에서는 일단은 뭔가 키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 미 연준, 미 정부의 경제 정책, 금리 정책, 이런 부분이 여하튼 간에 안착을 잘 해서 먼저 좀 증시가 풀려가면서 우리도 따라가면서 미래 6대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신상원 전문가님도 연준의 속도 조절을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보셨어요? 속도 조절을 한다는 가정이라면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의 그 정책이 전환이 되면은 따라서 다른 모든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강달러 위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시작이 돼야지 나머지들도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본다면 뭐 연준,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거스르지 말라는 이런 명언, 격언이 있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정부의 그런 정책들도 꼭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기업이니까 삼성전자를 뒤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연준이 속도 조절을 진짜 하게 되면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 그러면 지수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지금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한 2,700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준이 속도 조절을 뭐 11월이 아니어도 뭐 메시지를 좀 하고 12월에 이제 뭐 50으로 간다 그러면서 계속 속도 조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 한 2,600 정도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2,600선,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멈추기만 해도 조금 그 긴축폭을 낮추고 동결을 하고 꾸준히 이어나가더라도 2,600 정도까지는 지수 회복세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지난 9월에 그 개파락, 코스피 지수, 신상원 전문가가 주목했었던 그 개파락을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290선까지 도달하고 그 위까지 올라가면 이 하락갭을 완전히 메우는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호재와 악재가, 이정호 전문가 하셔도 괜찮겠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또 실적이 부진한데 우리는 또 어닝 쇼크 주식이 또 반격을 했다가 다시 또 오늘 SK 하이닉스 어쩌나요? 위메이드 어쩌나요?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고꾸라집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난이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믿었던 아마존까지도 약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어차피 뭐 실적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아마존은 약간 충격이 더 컸던 걸로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랑 테슬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슬슬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 이번 11월 달에 있는 이때는 75bp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bp로 어느 정도 안정세 추세를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면 에너지 수출로 인해서 GDP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연준에서도 약간 그렇게 큰 게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 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 GDP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수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어느 정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FOMC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눈치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봐요. 이 눈치 보기 장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과 내일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어떻게 본다면은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이제 전고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장 끝나고 나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요즘 어떻게 본다면은 제일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날 팔아야 드디어 내 수익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 시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버텨줬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다 FOMC 전까지 약간 이런 부분이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좀 현금을 챙겨놓고 좀 눈치로 관망을 하다가 FOMC 끝나고도 이 종목이 탄력성이 좋네 하면 그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은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는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음 주에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이제는 어느 정도 뉴스를 뿌렸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어느 종목 섹터들이 이제 관심 종목이고 어느 정도 호재를 받을 건지 이런 부분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파격적인 행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이재용 회장님의 이제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던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회장 이후로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취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메타버스, 로봇 이쪽 뭐 M&A 관련해 가지고는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치 보기가 치열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오늘 금요일장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월요일장은 또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지수든 종목이든 이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잘 잡아가고 또 이제 추가 상승 시도하는 그 분위기에 무르익는 듯하지만 언제든지 또 반전의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GDP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GDP,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두 분기 연속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거든요. 일단 이에 대한 평가는 에너지 수출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전쟁의 어떤 반사 이익으로 일단 3분기 GDP는 좋았다. 라는 거고요. 연준이 이 GDP를 보고 뭔가 판단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GDP 수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우려 섞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GDP가 상승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 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금리 인상해도 된다 안 늦춰도 된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약간 에너지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이제는 좀 예. 겁 먹어야죠. 빅테크 기업들이 네. 이제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겁을 먹어야 된다, 겁을 먹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어차피 75bp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이런 언급만 나와도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질문에서 형님들 믿어봐도 될까?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신뢰한다고 해주셨던 이정우 전문가,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또 빠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메이드는 명백한 악재가 있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뚜렷한 게 없이 빠지는 게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갭 하락하면서 뚝 떨어져 버리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이정우 전문가님 네.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진단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닉스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졌어요. 되게 네. 애매해졌습니다.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던 섹터고 종목인데 이제 지수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주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많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 그리고 LG 엔솔이나 이런 부분, 2차 전진 탄탄하게 미래 성장성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는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지면서 좀 더 옛날 같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삼성전자가 1% 오르면 하이닉스는 2% 오르고 약간 더 탄력성이나 변동성이 더 좋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흐름도 이제는 시장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약간 삼성전자보다 못한 종목이 돼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좀 비주류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확실한 답을 위해서 한번 또 신호등 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저점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전저점 지지할 것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요상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 되살려 놓고 지수도 이제 2290선인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SK 하이닉스 전저점을 이탈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바닥은 완전히 확인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으로 전저점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이정우 전문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을 주셨네요. 네, 여기에서도 또 세 분 엇갈리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 실적 부진은 뭐 예견된 거였죠. 이제 뭐 반도체 수급, 공급, 교란 및 대란 전망이 밝지 않고 재고 증가, 전반적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금 올 하반기 12월로 해서 내년 상반기가도 좀 어둡다. D램 가격 하락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복합적인 그 악재 부분이 이제 혼재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급 하락, 과대 또 낙폭은 아니겠지만 또 여기서도 또 힘 있는 반등 상승을 보여줄 수도 없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으나 흔들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가가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크다, 어닝 쇼크 주라는 것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는 관점인데요. 신상호 전문가님이 오늘 빨간불 주셨어요? 네, 제가 웬만해서 빨간불을 안 하는 이런 쪽에선 그런데 삼성전자하고만 비교를 해서 그냥 제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건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감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는 역시 대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어려운 과정이 지나갈 때 나중에 극복을 하게 되면 대장은 더 격차를 벌려나가게 되거든요. 특성상. 네. 그런데 지금 앞에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갭으로 떨어지는 게 안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처지는 게 벌써 반영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괜히 드는 그런 기분이 있고 또 이왕이면 저점을 안 깼으면 좋겠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해 봤을 때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당장 한두 달이 아니라 한 5,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좀 경계심에서 빨간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감산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다르게 본다라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났을 때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LTV도 50%로 지금 또 확대됐거든요. 이정우 전문가님. 그래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금리 높을 때 이거 뭐 50% 대출 여력 해주면 뭐하나. 근데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간절하게 또 이거를 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정우 전문가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단 지지할 걸로 보시네요. 전저점 지지. 저는 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같이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탈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나와도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투자를 50%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바라볼 때 좀 더 진짜 힘들구나 너네는. 삼성전자 실적 안 나와도 우리 돈 번 거 있어. 투자 계속 할 거야. 이런 느낌이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줄인다는 건 너네 진짜 힘들었구나. 나 걱정된다. 약간 이런 우려 섞인 약간 자신감을 보였을 때 좀 더 이런 부분이 주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다 먹살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전저점 이탈 가능성을 좀 배제를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강한 여성만 인정하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해서 SK 하이닉스는 가까스로 그래도 전저점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셨는데요. 짧게 이정우 전문가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시겠어요? 아니면은 바닥 확인이라고 보고 가져가도 어느 순간 괜찮을까요?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저는 요즘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즘에는 확실히 불확실성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차트를 계속적으로 둘러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하는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이 종목 실적도 좋은데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약간 불확실성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배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치 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요상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 저는 신재생 쪽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양광 뭐 앞으로 좋아질 것 충분히 실적으로 증명한 것 같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도 오늘 4%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중간 선거가 끼어 있습니다. 미국 쪽의 이야기도 또 신경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정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현금도 잘 확보해 나가면서 다음 주는 정부 정책주를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시죠. 윤겸 전문가, 계속되는 혼조와 안개 증시. 네, 안개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참 안개가 뿌옇게 켜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가 좀 요 며칠 사이에 좀 이런 좀 급상승하는 좀 모습을 또 보였고요. 또 이제 조정 이런 타임을 또 갖는 오늘 증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GDP가 2.6% 이제 좋아졌습니다.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지금 뭐 엄청 최악의 지지율을 떨어졌고요.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 8일 날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공화당이 지금 역전해가지고 하원을 장악하려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뭐 바이든의 반전 카드라면은 지금 뭐 이제 GDP가 좀 좋게 나온 지표로 인해서 어떠한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증시에 도움이 될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래도 선거에서 이겨주는 게 지금 이 정책 IRA 정책이라든지 IRA에는 신재생 관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선거에서 이겨서 정책의 힘을 뒷받침해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우리 증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했다 정부가 그런 거에 태클을 걸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이제 법안들을 내놓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증시에 플러스 되고 이 증시가 좀 살아나려면은 그래도 이 IRA라든지 전반적인 정책을 끌어갈 수 있는 민주당이 힘을 더 탄력을 받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GDP가 이제 2.6% 좋아졌다는 것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이 또 될 수 있겠고요. 또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뭐 좋아졌습니다. 그다지 이제 실업 청구가 높으면은 경기 지표가 경제가 안 좋은데 실업 청구 건수가 낮다는 얘기는 또 그런대로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명분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명분, 결국 금리 인상은 뭐 증시에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금리 조정이 있어야지 또 증시가 반색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데는 또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면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혼조된다는 얘기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어려운 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여기 이런 시장을 대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란에 인플레이션 뭐 아주 고공행진에 금리 인상에 뭐 국민들이 지금 뭐 EU 유럽에 속한 국민들이 지금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오히려 막 지금 길거리에 쏟아져 나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뭐 전력난 때문에 뭐 전력 공급이 좀 차질이 있을 정도로 올겨울만은 뭐 에너지 비축을 어느 정도 돼서 넘기겠으나 내년에 아주 더 큰 문제가 도래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도 지금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당분간 참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요. 지금 뭐 시진핑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오늘 언급됐던 게 미국과 또 화해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시진핑 속내를 시진핑과 이 푸틴이라는 인물의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좀 혼조, 어지러운 좀 장세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도 시진핑은 또 그 속으로 또 야심찬 대만을 정리 흡수하려는 그런 또 충돌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외교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한 스텝을 계속 밟고 있다는 부분이 참 증시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러우 전쟁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장기화되면서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제 게릴라전, 뭐 드론전, 뭐 또 이 전력 관련한 시설들을 파괴하는 국민들이 뭐 버틸 수 없게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아주 미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화되는 계속 늘어지는 전쟁 우려 속에서 또 푸틴이 또 우리나라에 또 경고를 했네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무기 지원을 하면은 관계가 아주 파탄이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또 냈습니다. 참 그동안 뭐 또 러시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또 밀월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기술력 뭐 무기라든지 뭐 우주항공 쪽의 기술력도 좀 받고 도움도 받고 해서 또 우호 관계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상당히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가 브랜드가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또 이 푸틴이 또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에 줄대고 하니까 좀 이런 카드를 또 꺼냈는데 이게 참 또 이제 불안한 증시에는 결코 플러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외교전을 잘 풀어가지고 너무 미국에 기대지 말고요. 옛날 조선시대 때 광해 시대처럼 청하고 명 교체기에 잘 줄타기 해결을 잘 해서 슬기롭게 넘었던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좀 틈바구니를 갖다 잘 헤쳐나가서 경제도 좀 살리고 증시도 살리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증시 변수 같고요.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갖다 파괴해서 전력 재건주, 재건주인데 거기서 전력 관련주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뭐 이 서울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제 배수시설, 강남이 지금 물 침수로 아주 물폭탄 맞고 아주 올 여름에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빗물 터널 이런 개선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변북로를 지하로 내리고 여러 가지 공원 부분을 지상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좀 도시 구조를 바꾸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장기적으로 볼 수 없는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이슈 테마 좀 뭐 반짝이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셔갖고 짧게 대응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 시설 관련 이런 부분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얘기했던 위믹스 부분이 좀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이제 코인, 우리나라 이제 빅4 코인 그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앞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리스크는 피해 가시고 그때 이슈나 좋은 그런 내용들에서 잘 접해서 수익을 짧게 이어가시는 시장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좋은 말씀 드리고요. 오늘 봤던 이제 관심 섹터는 이제 LNG 그 조선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LNG 관련 주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OLED 게임 시장에서 OLED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 불금 금요일장 잘 마감하시고 다음 달 11월을 잘 대비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진핑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정말 이 형님들 믿어도 될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대중 발언과 서신 보내는 작업을 했는데요. 미중 간의 경쟁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서신에는 양국 간의 평화 공존에 힘을 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을 했죠. 미국과 공존을 원한다. 우리 협력해야 된다라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는데요. 과연 믿어도 될지. 자, 세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이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업황도 좋아지는 쪽이기도 하고요. 또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원전이나 건설 쪽, 특히 원희룡 장관도 건설 쪽의 해외 수주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럼 태조 이방원,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비중 확대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이 섹터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태조 이방원 다시 봐도 될까? 초록불. 다시 보지 말자.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볼까요? 의외로 빨간불을 두 분이나 주셨어요. 예. 초록불. 불이 이게 정확하게 앞에 가까이 조절 안 하면 옆에 것도 바뀌더라고요. 이정호 전문가님, 임겸 전문가님 초록불, 신상훈 전문가님 빨간불. 신상훈 전문가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보고 태양광 이쪽 신재생도 좋게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한 42, 3만 원 뭐 이럴 때부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쳐다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너무 높은 자리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어제도 이제 누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으면 사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태조 이방원은 잠깐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빨간불을 드렸습니다. 네, 그보다도 배터리 쪽 보시겠다고요? 네, 배터리는 보되 그러니까 전체적인 태조 이방원은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빨간불을 눌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오늘장에 종목을 주실까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에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이 낙폭을 줄여주면서 상승 전환해 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양 시장 모두 부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280선에서 코스닥은 6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5% 넘게 내리는 등 이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행 가상화폐가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인데요. 최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등으로 이 화재와 폭발에 취약한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덕산테코피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5,90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17,750원까지 올라주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그럼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신상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이 대창 단조고요. 오늘 건설 기계 섹터들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 이 대창 단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까지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570원, 목표가는 6,8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6,510원까지 올라주면서 17%가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해내셨네요.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또 빨간색 멋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가 티켓 8장으로 단독 선두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신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5장으로 2위로 올라서게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티켓 또 1장을 추가로 획득하신 신기수 전문가는 윤겸,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 티켓 4장 그룹에 들어가게 되셨네요.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강한 녀석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강한 녀석들 가족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10월 4일에 덕산테코피아 11% 넘는 수익인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덕산테코피아는 이제 내년을 보는 종목이죠. 이제 2차전지 전해가고 전해 첨가제 사업이 굉장히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금 미국 테네시주의 전해액 공장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덕산 일렉트라 아메리카가 자회사인데요. 그 6만 톤이나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올해 실적은 그렇게 크게 바라볼 바가 못 돼요. 하지만 주가는 바닥권이고 내년의 실적을 보면서 4분기 때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제가 18,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도 좀 좋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22,000원 목표가 상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도 티켓 획득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위로 올라서셨네요. 자랑스러운 2위. 네, 대창단조 수익률도 16% 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항상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목표가 6,800원을 드렸었는데 회사 BPS가 한 8,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시세를 조금 즐겨봐도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거래도 이제 슬슬 붙는 것 같고 또 기관들 수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목표 가격을 넘을 때까지는 남은 물량 갖고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비중 축소 의견 대창 단조였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 전략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흥국 FMB, 이정호 전문가 TYM, 윤겸 전문가 영우 DSP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종목부터 볼게요. 전문가님, 정책주 다음 주에 보자고 하셨는데요. TYM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TIM 다들 알다시피 농기계 대표 관련주입니다. 네, 이번 연도 초반에 좀 상승세가 좋았었는데 상반기에 상승세가 좋았는데 지금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이항기 교체 수요도 있고 북미항 OEM 수주 증가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한데.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에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약 5억 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본다면 재건 테마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지금 재건 테마로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뭐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보다 TIM이 월등히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으로 양호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테마로 분류되고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2,6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장중에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신 분은 2,250원 정도 다음 주 정도에 눌려주면은 잡는 전략으로 괜찮고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2,315원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 가격대 떨어지면 손절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됐던 부분은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잠잠해지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회사는 재건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슈를 받고 싶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5억 원이라는 농기계를 지원을 해줬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자사주 매입보다 더 회사 입장에서 주가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 농기계 대표주이고요. 또 북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달러 수혜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농기계를 주면서 이후에는 재건주로 편입될 수 있는 준비 마쳤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혹은 2,250원,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OLED 관련주 보자고 하셨던 윤겸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영우 DSP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영우 DSP OLED LCD 제조업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OLED 시장이 이제 상당히 시장의 성장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게임 시장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썼던 디스플레이 그 모니터에서 OLED 그 모니터 시장으로 이제 재편되면서 선호하고 수요가 상당히 지금 급증하고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OLED 이제 모니터가 이제 게이머들한테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이제 입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도 빠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PC 게임을 즐기기 아주 적합한 모니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게이머들이 이런 데 있어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또 아끼지 않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쓰는 이제 모니터 부분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기대되고 있고, 또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무 부분은 그런 대로 양호하고요. 이 상반기 매출 시장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상당히 저점 구간에 진짜 거의 바닥을 이제 딛고
보조 지표도 좀 전환하려는 추세하고요.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한번 좀 매출 실적 부분이 늘어나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오늘 영우 DSP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진입은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800원대까지. 1,800원대가 좀 매물대가 좀 저항대가 좀 몰려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마 이런 좀 호재, 이런 기대감, 수요에 의해서 아마 좀 상승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영우 DSP를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여기 있게 1,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스플레이도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영우 DSP 게이밍 모니터 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 1,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님. 흥국 F&B라는 작은 기업입니다. 시총 한 1,000억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카페 토탈 솔루션 ODM 기업입니다. 커피, 주스, 그다음에 뭐 빙수 이런 것들을 스타벅스 이제 망고 주스를 납품하고 또 EDI 콜드브루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카페 토탈 솔루션 기업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좀 이게 성장이 탄탄하게 실적과 함께 잘 올라왔고 올해도 매출이 한 25%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좀 높고 재무도 좀 탄탄한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뭐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다는 그 서양자두인 푸른 그걸로 유명한 테일러 팜스 인수 효과가 이제 실적에 점점 10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입니다. 마침 주가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스타벅스 납품 효과도 있지만 마켓컬리 상장 이슈에 따라서 또 시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와서 지금 방향을 돌리려는 이 길목에 있는데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3분할로 해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가를 제가 오타를 쳤는데 2,200원, 손절가는 2,200원을 잡고 목표가는 2,900원, 2,900원 그 정도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스에 들어가는 그 액상 이런 것들 납품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테일러 팜스의 푸른 주스가 유명하네요. 그 푸른이라고 해서 과일 있잖아요. 보라색 과일. 이게 또 미국 쪽에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흥국 F&B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 2,250원. 2,200원 네.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님 공개방송 일정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투자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에 이제 마감까지 한번 같이 하는 2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상원 전문가님 또 마감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네요. 2시 30분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오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